요즘 이제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 삶이 되게 무기력하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긴 하나 삶이 죽어 있는 삶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깎아스로 꿈과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 작심삼일이라고 할라 몇 번 하다가 주저앉고 그러면서도 잘 하지를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은 분명히 성장이 될 수 있고 이걸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이거를 못하고 몇 번 하고 그냥 주저앉고 그냥 그러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되게 그 자기가 뭔가 일단 마음 먹은 거는 온리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의가 다 이것들을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안 하고들 그러고 있을까요? 일단 답은 되게 단순한데요. 인내심이 부족하죠. 뭐 꿈과 목표를 세워는 봐라고 해서 세워는 봤는데 작심삼일해서 해봐라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음, 우리의 꿈과 목표는 어디에서 처음에 생기냐면요. 학교 이제 모르겠어요. 유치원 가든 이제 초등학교 가면 우리가 어때요? 친구들이 제일 최고잖아요. 난 음, 그땐 친구가 최고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막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막 그땐 또 영화도 친구라는 영화도 나와 있어요. 예. 어쨌든 친구가 최고인데 그때는 우리가 다 나중에는 막 전원주택 막 좋은 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근처에서 살자고 다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정도 올라가서도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때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들 대학을 가는데 다 흩어져 다른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 친구들끼리 또 뭐예요? 중학교 친구들끼리 내가 중학교에 있는 애들도 나는 친구들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중학교에 있는 애들도 안 만나게 되더라고. 예.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유학도 가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어울리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나랑 정말 친했던 친구들 거의 못 봤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한 번 정도 밥 먹는 정도지 그 친구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지속이 안 되는 부분들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였을 때는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예, 친구들끼리.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지금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못했을까? 예. 왜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이 있는 것보다 대부분 다 일반 그냥 직장인이거나 뭐 억대 연봉도 아니에요. 연봉 5, 6천 되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냥 매일 그냥 출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이렇게 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를 보면 그냥 우리가 세웠던 목표와 꿈은 결국 현실적이지 않았구나라는 그 실패감에 대한 그 무의식적으로 실패한 것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적당히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합리화라고 할까요? 우리는 음, 잘 살면 그걸 뿌듯해해요. 근데 못 살아도 어때요? 못 산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 정도 이게 연봉 억대 연봉자도 안 되고 수억의 돈을 만지지 못해도 사람은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 부자들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디어에서 또 부자를 좋게 홍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부자가 다 개새끼처럼 홍보하지 좋은 사람처럼 홍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 천사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악마는요. 진짜 악마는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내가 왜 예전에 다단계라든가 뭐 이런 뭐 영업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요. 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지? 나를 되게 질투한다고 할까? 나를 되게 뭐라고
되게 뭐 거만하다고 하나? 어쨌든 뭐 다양한 뭐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특히 한국 조직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서로는 그게 어렵죠. 예. 나는 그리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개방형이에요. 이 태도라든가 이렇게 예. 뭐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엄청 그래서 이런 개방적이에요. 영업 조직에 들어가면요. 딱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아무리 나한테 밥 사주고 좋아도 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항상 거기에 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득권들이 비판을 저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음, 비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웃기는 비판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했던 말도 따라하고요. 음.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들을 심지어 나중에는 또 카피하고 따라하면서 처음에는 항상 비판해요, 나를.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옳잖아요. 예, 그니까. 결론은 그게 옳기 근데 그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럼요, 안 좋죠.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나도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을 보면요. 착해. 돈은 벌고 있는데 착해. 뭐 억대 연봉 자들은 됐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착해. 겉으로 봤을 때는 착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착하고 그 사람이 심지어 직급자면 뭔가 돈을 좀 벌고 있는 어떤 팀장이나 뭐 그렇게 되면요. 착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어때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도 어때요? 똑같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지켜봤을 때 그 사람 착하거든. 심지어 착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알려진 사람이야. 와, 이거 미처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주변에 가면 다 그 사람이 완전 박수도 받고 있잖아요. 뭐 무대에서 무슨 뭐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와, 정말 이 대표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이 대표님은 정말 심성이 정말 내가 봤을 때도 착한 거 맞아. 근데 그 착한 게 지는 돈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착한 게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하거나 그 사람하고 협력해서 일할 때 내가 돈 되는 거야.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나는 굶어 죽겠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게, 원룸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서가 이게 뭐가 있냐면 여태까지 그 사회적으로 그 리드를 하는 아주 그 부자들이 여태까지 부자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가 다 착취였었거든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이윤 추구를 하고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늘 불신을 하고 그런 오해들이 이게 굉장히 이 문화적인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중국엔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들어요. 야, 옳은 게 말대답이야. 옳은 게 말대답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 빼서 이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속담처럼 얘기해 왔고 그 다음에 야 옳은 게 말대답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더더욱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럼 늘 어리면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부자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쟨 뭔가 그런 어떤 이면에 겉으로는 착한데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 정서가 이게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게 투명성으로 사회가 자꾸 굴러가다가 보니까 지금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이게 음, 사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나 이런 데서 그 쫓겨났다는 거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해요. 우리나라 제가, 정서에 절대 맞지 않았다는 제가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